네, 지금까지 카타르 항공과 그다음에 캐세이 패시픽 항공 그리고 우리 한국 아야타교육센터의 두 대표 강사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항공사 특히 공항 여객 운송과 그다음에 세일즈 마케팅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지상직이라고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직무인데 거기에 관해서 항공사의 입장을 여러분들이 들으셨고요. 그다음에 실제 교육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강조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저도 같이 이 시간에 함께한 결과 두 가지 키워드로 솔직히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전문 지식입니다. 널리지.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캐세이 패시픽 정이사님께서 정 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간절함입니다. 그 두 가지가 어우러졌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누군가는 분명히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분명히 살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이제 유념을 하시고 저는 이 시간을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면은 주로 저 뒷부분에 있는 아이아타 트레이닝 특강이라고 해서 저는 이 아이아타 트레이닝 시스템이 현재 한국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 가운데 한국 아이아타 교육센터는 어떠한 교육들을 여러분들께 제공하려고 준비를 하고 지금 진행 중인지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저 공항 여객 운송과 세일즈 앤 마케팅 분야의 교육 로드맵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걸 공부하시면은 충분히 아까 항공사에서 제시하셨던 그런 널리지를 확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남들과 차별된 그러한 전문 지식을 함양을 해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기회를 누군가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을 잠깐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갈 텐데요. 저는 이제 아야타 교육센터이기 때문에 아야타 자료를 거의 다 인용을 할 겁니다. 여기 지금 영어로 돼 있지만 누구나 아실 거예요. 2020년 4월을 기점으로 이제 거의 바닥을 찍은 것 같다. 패신저 쪽에서는 이제 그렇게 전망이 이제 보고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보고서를 아야타가 6월 5일에 냈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은 아야타가 주간 아야타 이제 경제 보고서란 걸 냈고요. 여기 이제 2020년 6월 5일자 보고서인데 이제 오른쪽에 제가 이제 기사를 통해서 이 내용들을 좀 풀어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이아타에서도 여기 보시면 이 연두색 그래프가 대한민국입니다.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근데 아이아타에서 뭐라고 했냐면 대한민국이 가장 그래도 이 항공업계가 최악에 직면한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감소폭이 적었고 가장 빨리 회복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아타가 그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고 확실하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중요한 거는 지금 항공업계가 어쨌든 회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 국제선 쪽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만 국내선 쪽에서는 어쨌든 올라가고 있다. 특히 저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한국과 베트남, 중국 국내선은 그래도 지난해 75%까지는 올라섰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항공권 가격을 따지면 이건 좀 말도 안 되겠지만 지금은 그런 가격, 항공사에서도 그런 운임이나 가격을 따질 때가 아니라 어쨌든 항공기를 운영을 통해서 전체적인 우리 기간 산업들을 잘 유지를 시키는 게 지금은 급선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마냥 코로나 사태니까 항공업계는 최악이야. 항공업계는 가망이 없어. 지금 당장은 내가 할 일이 없을 거야. 그냥 좌절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와중에서도 희망을 봐야 되고 그 희망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기회를 잡아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위해서 제가 좀 데이터를 준비를 했고요. 자, 이거는 제가 그냥 참고로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저 항공협회라는 데서 매일 에어진이라는 그 항공업계에 관련된 주요 소식들을 간추려서 이렇게 메일로 이제 온라인 메일로 이런 뉴스들을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나중에 홈페이지 가서 참고하셔서 정기 구독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메일로 다 받으니까. 근데 제가 이걸 준비한 이유는 이번 주 제가 오늘 6월 13일 설명회를 진행 중인데 6월 8일부터 어제까지 항공업계에 관련 어떠한 소식들이 나왔나 그런 것들을 제가 헤드라인 기사만 이렇게 추렸습니다. 그래서 하나 간단히 읽어드리면은 자, 중국 언론 한국발 항공 노선의 운항 제한을 완화할 것 같다. 그다음에 아메리칸 항공의 운항 정상화 수순. 그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 내 국제공항 세 곳의 경유 환승을 곧 허용한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도 3개월 만에 하노이 노선 운항을 재개한다. 그다음에 뭐 중국도 국제선 항공편을 늘릴 거다. 지금은 국내선만 하고 있지만. 그다음에 쭉 가면은 여기 이제 에미레이트 항공이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인천 두바이 노선을 재개한다는 기쁜 소식이 나왔고, 그다음에 뭐 베트남에서도 국제선을 개방할 경우에는 가장 1순위는 대한민국을 선택을 하겠다. 이렇게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것만 얘기하면은 무슨 항공업계가 지금 다 회복이 될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오른쪽에 가보시면은 지금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로 했던 현대산업개발이 지금 인수 조건을 원점에서 뭐 재검토하겠다라는 좀 안타까운 소식이 나왔고, 그다음에 또 아야타에서도 올 항공사의 매출이 지금 50%가 감소한 가운데 손실은 100조 원이라는 지금 어마어마한 수치를 제시를 했고, 그다음에 항공업계가 허리띠를 졸라매다 보니까 인프라 투자에는 거의 이제 전념을 할 수가 없다. 그다음에 뭐 항공업계가 452일이 그러니까 한 1년 한 3, 4개월이 지나면 갖고 있는 현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사실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저는 반반이라고 생각해요. 회복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서도 어쨌든 지금 코로나 전국에서는 당연히 상황은 안 좋을 수 있지만 이렇게 항공업계가 그러니까 살아나려고 회복을 하려고 정말 악에 바친 노력을 하고 있고, 사실 오늘 와주신 카타르 항공이나 캐세이 패시픽이나 에미레이츠 항공도 똑같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기회는 여러분한테 오게 돼 있어요. 맨날 이렇게 되면 뭐 경력직만 쓰네, 우리 신입들은 자리가 없네,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할 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그런 전문 지식, 그다음에 간절함이 있다면은 분명히 이런 회복의 노력 가운데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기회가 열릴 거라는 거를 이런 걸 통해서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이렇게 키워드만 몇 가지 놓고 딱 비교해 보면은 아, 반반이네. 안 좋은 상황도 있지만 노력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그 노력하는 가운데 분명히 항공업계는 국가 기관 산업이라서 회복이 될 거고, 그러면은 회복이 되는 과정에서 분명히 내 포션이 어딘가 있을 거야. 이거를 전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희망을 보고 노력할 거리가 생기는 거지, 그냥 부정적이다 하면은 항공업계 떠나야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준비를 단단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아까 요 에어진에서 이제 하고 있는 이제 코비드,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스페셜 웹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항공업계 전 세계 항공업계를 움직이는 뭐 거의 양대 산맥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이제 아이카와 아야타를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이 두 군데서 나오는 보고서들을 통해서 또는 여기서 나오는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각 나라의 항공 당국들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각 국가의 국적 항공사나 나머지 저비용 항공사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지금 6월 1일자로 보면은 아이카오 위원회에서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뭐 테이크오프 지침서를 채택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무슨 내용일까?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단순히 그 내용을 그냥 지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막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내가 그럼 어떤 트레이닝을 좀 받으면은 항공사에서 뭔가 나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교육센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앞에서 아이카오가 이렇게 테이크오프 지침을 채택했다고 했잖아요. 사실 아이카오가 아이아타보다 조금 상위 조직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국가의 항공 당국들의 연합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카오가 기본적으로 큰 틀의 지침을 채택을 하면은 아이아타가 그거를 발전시켜서 좀 더 구체화된 지침들을 통해서 각 나라 항공사들에게 지침을 제공을 하는 이제 보통 그런 구조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테이크오프 지침을 아이카오가 채택을 하니까 바로 아이아타에서는 아이아타의 지침이다. 그래서 각 항공사들이 다시 재시작을 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이카오의 테이크오프 가이드라인스를 근간으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핵심은 당연히 리스타트입니다. 회복을 하려고 안간힘을 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제가 세 번째 아야타 쪽 관련된 정보의 세 번째, 항공산업 재도약을 위한 5가지 원칙을 아야타에서 선언했다라는 요 부분에 지금 제가 레드박스를 쳐놨습니다. 이 내용을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트레이닝 관련된 부분하고 얘기할 때도 굉장히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5가지 어떤 선언을 했는지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영어로 돼 있죠? 5가지 원칙인데 이걸 누가 제정했냐면 아이아타의 Board of Governance라고 돼 있습니다. 이 아이아타의 Board of Governance는 한국말로 표현하면 집행위원회예요. 그 집행위원회고, 이 집행위원회는
항공사의 CEO들이 모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어요. 아이아타 집행위원회는요, 31명의 항공사 CEO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이아타가 지금 현재 300개의 항공사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31명의 에어라인 CEO들이 모였다는 것은 당연히 전 세계에서 항공업계를 좌지우지하는 메이저 항공사의 CEO들이라는 거겠죠. 그들이 1년에 2번 모여서 아이아타 예산을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전략과 정책, 그 다음에 주요 간부들을 임명을 합니다. 막강하죠, 권한이. 그 다음에 아이아타의 멤버십으로 가입돼 항공사의 가입과 퇴출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대한항공 CEO가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에 아이아타 총회 때 다시 선출이 됐거든요. 근데 그들이 5가지 원칙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대한항공도 들어가 있죠? 그럼 한국의 항공업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세이프티와 시큐리티가 제일 우선이다요. 기억해 두세요. 세이프티와 시큐리티가 제일 중요하다. 두 번째는 과학의 진화와 그 다음에 위기에 유연하게 항공업계가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항공사에서는 바이오 시큐리티라는 용어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이 코로나 전국 상황에서 다양한 어떤 바이오 안전에 대한 아이디어나 뭐 키트, 솔루션들이 계속 제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항공업계가 좀 더 빨리 받아들이고 움직여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중심에는 항공사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당연히 경제 회복의 선봉장은 항공업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건 좀 생소하실 거예요.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적절하게 항공업계가 그 요구를 충족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환경 문제와 항공업계가 사실 그렇게 아마 관심이 없으실 텐데, 지금 세계 항공업계는 이 코르시아라 그래서 이 탄소 배출을 제한하는 거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코르시아 문제에서 사실 대한민국 항공업계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게, 꽤 높은 탄소 배출량을 자랑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05년에서 2050년까지 줄여야 돼요. 그렇게 결의를 했고요. 근데 거기서 대한민국의 항공사들이 이 요구에 부응을 하지 못한다면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조금 더 실질적인 얘기를 하면은 항공사가 항공기를 띄워서 어느 한 A라는 포인트에서 B 포인트까지 운송을 합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2019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서비스를 한다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기내 서비스가 들어가죠. 그러면 기내 서비스 도착을 해서 승객들이 다 내리면은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먹지 않은 음식들, 그 다음에 남기는 여러 가지 뭐 스베니어들, 그거 다 쓰레기예요. 그거 재활용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서 항공업계가 이제는 자꾸 안전과 그 다음에 환경 문제에 예민하고 기민하게 대응을 해간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겠지만, 안전하고 그 다음에 보안,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이 항공업계에서 두루두루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슈고, 나도 그거와 관련된 지식을 축적을 해야지만 이 업계에서 내가 나는 건 차별화된 인재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계속 여러분이 인지를 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입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가장 천명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항공업계는 반드시 글로벌 스탠다드에 의해서 운항을 해야 된다예요. 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면 당연히 아이카오, WHO, 그리고 항공사의 사실 글로벌 스탠다드는 아이아타입니다. 아이아타가 항공사를 대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드시 항공업계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운항을 해야 된다요. 그럼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 5가지를 갖고 정리하면 뭐가 될까요? 당연히 글로벌 스탠다드로 된 최신 지식을 공부해야겠죠. 그리고 그거 글로벌 스탠다드인데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 세이프티와 시큐리티에 관련된 지식들을 여러분이 축적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항공업계에서 일할 수 있는 나름의 준비된 인재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항공사에 표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천명했다? 전 세계에서 나름 영향력이 있는 31개의 항공사 CEO들이 모인 아이아타 집행위원회가 천명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당연히 여기에 관심을 갖고 여기에 맞춘 트레이닝 과정을 알아내야 되고 공부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처음 이 설명회를 시작하는 아까 오후 1시쯤에 그 아이아타의 트레이닝 디렉터가 얘기했던 현재 아이아타 트레이닝의 방향에 대한 소개 동영상을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업스킬링, 그 다음에 뭐 리스킬링 뭐 하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트레이닝을 개발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서 아야타도 지금 교육 과정을 대폭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폭 변화한다는 것은 가장 최신의 이런 글로벌 스탠다드 이슈들을 교육 과정으로 편성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대한민국 안에 여러 가지 항공교육원들,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교육 과정으로 전환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조나 시스템상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아야타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지금 2020년에 가장 핵심이 되는 이슈,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알짜배기 지식들을 여러분들이 빨리 습득을 하실 수가 있다고 저희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개발한 게 아니라 전 세계 항공사의 대표인 아야타가 개발한 과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앞으로 머릿속에 세이프티와 시큐리티, 그다음에 이런 글로벌 스탠다드가 항공업계의 중심이다. 앞으로 항공사의 회복을 위해서 중요하다라는 그 키워드를 꼭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기준으로 여러분한테 로드맵을 제시를 할 거예요. 자, 그 전에 그 앞서서 아까 카타르 항공이랑 캐세이 패시픽 항공에서 그 직무라든지 앞으로 어떤 직무를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면 좋게 되는지, 그다음에 직무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저는 요 두 개를 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 전부 여기 보시면은 카타르 항공에서 이제 공고가 났던 거예요. 2월 달에 코로나 이제 터지기 전에. 그러면서 우리 이제 한국 인천공항에서 이제 이 공항 여객 운송직을 뽑을 때 나왔던 공고. 저쪽 오른쪽은 이제 카자흐스탄 알마티 공항에서 이제 공항 운송 여객 운송직을 카타르에서 뽑았을 때 공고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원문 그대로 캡처를 해드린 건데, 여기 이제 제가 레드박스를 쳐놨던 거는 여기 잘 보이시죠? 특히 여기 이제 우리 인천공항에서 뽑을 때는 아이아타의 또는 항공사의 이 베이직 타리프, 아까 말했던 운임에 관한 운임과 프라이싱에 관한 과정을 수료한 사람, 공부한 사람들이 가산점이 있다, 어드밴티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기술이 됐어요. 제가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오늘 마침 또 카타르에서 오셨기 때문에 여쭙고 싶은데, 왜 공항 여객 운송직에 이런 프라이싱이나 타리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인재를 필요하다고 했는지 혹시 설명 혹시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잠깐 나오셔서. 네. 네. 기본 지식이니까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쪽은 이제 세일즈 분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항 여객 운송직에서 크게 필요하지 않은 지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거 보면서 굉장히 좀 특이하다라고 봤는데, 혹시 왜 카타르에서는 이 부분을 공항 여객 운송직에서 중요하게 봤는지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네, 혹시 하실 수 있으시면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갑자기 변칙적으로 얘기해서 네. 라이브니까 이쪽으로 가셔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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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시 나왔습니다. 네, 이 부분 좀 설명. 네, 아까 설명드렸듯이 에어포트도 그렇고 레저베이션도 그렇고 이제 아이아타나 이런 에어라인즈 베이직이라는 게 정말 베이직 기본인데요. 기존에는 이제 항공사에 들어오면 다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제 조직이 슬림해지고 다들 이제 준비된 인재를 뽑다 보니까 이런 지식들을 이미 갖추어서 들어오면 바로 실무에 이제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저희는 약간 실용적인 인재를 원하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계속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오른쪽에는 전형적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공항 여객 운송 지상직에 관련된 이제 공고가 저쪽 이제 카자흐스탄 쪽에 카타르 항공에서 나왔는데, 여기에도 보시면은 제가 이제 밑줄을 쳐놨는데, 아이아타의 자격증, 아이아타의 서티피케이트를 인정을 확실하게 하겠다라고 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저기 패신저 핸들링, 그 다음에 패신저 오퍼레이션스, 그리고 공항의 기능, 에어포트 펑션에 대한 전체적인 지식을 가진 인재를 선호하겠다래요, 카타르에서는. 그리고 더 밑에 보시면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교육을 받은 사람이냐면은 패신저 서비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여객 운송에 관한 서비스, 그 다음에 배기지 핸들링 서비스, 그라운드 오퍼레이션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에미레이츠 항공 그 홍연아 차장님께서 강조하셨지만 DGR, Dangerous Goods Regulations, 그 다음에 램프 핸들링. 이제 여러분들한테 생소하지 않은 용어가 되셨을 거예요. 이런 지식을 가진 인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항공사에서는. 조금 극단적으로 말해서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인터넷에서 보다 보면 이거 지상직 같은 거 이제 교육을 할 때 나오는 사진들에 이런 것과는 무관한 되게 그런 매너,
서비스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강조가 되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당연히 중요하죠. 승객들을 상대하지만 하지만 항공업계라는 기본은 여러분들이 펀더멘탈을 깔지 않으시면은 그런 서비스는 나중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들을 갖고 있는 인재가 항공사에서는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항공사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단순히 뭐 아이아타는 항공사의 대표니까 그냥 중요하다가 아니라 이렇게 항공사들이 앞서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재를 뽑겠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오늘 이제 오신 항공사와는 좀 반대로 중국 쪽 항공사인데 특히 작년에 중국 남방항공에서 이렇게 여객운송 지상직 채용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영업부, 이제 우리 아까 세일즈 마케팅 분야에 대한 얘기를 좀 장시간 다뤘는데 거기서도 수익관리 담당 부서에서 채용권이 나왔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중국 남방항공에서 인천공항 여객운송직을 채용을 할 때 이 아이아타 관련 자격증 및 수료증을 보유한 자를 이제 우대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천명을 했죠. 그리고 저기 영업부, 특히 수익관리 담당은 말 그대로 항공사에 정확하게 들어온 매출에서 내 순수익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심장과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거기서 채용을 할 때 저기 보시면은 자격 조건에 운임 구성에 대한 이해와 검색 기능, 이게 바로 아까 바로 직전에 여러분들이 교육을 잠시 받으셨던 페어와 프라이싱에 대한 기본 여러분들이 지식들을 알았을 때 저런 부분이 판독이 되고 판단을 해서 정책적으로 입장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예약 지시어 배웠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단말기 사용법 배운 거고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어떤 프로세스로 돌아가서 내가 어떠한 솔루션을 우리 회사를 위해 낼 수 있는지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항공 운임 구성에 대한 이해와 검색 기능이 그런 지시어 이렇게 해서 뭐 프로그램 사용법을 배운 인재보다 훨씬 더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시타라고 나와 있는데 이 시타도 이 항공 운임을 구성하는 여기 써 있는 ATP 코어와 더불어 이제 중요한 두 개의 이제 그런 솔루션 업체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특히 또 여기 보면 아이아타 GDS 예약 발권 기능이라는 부분이 명시가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아이아타 교육은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교육하고는 다르게 좀 어떻게 보면 아카데믹합니다. 어떻게 보면 따분합니다. 왜? 기본과 구조와 원리를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런 게 바탕에 깔려있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전문직으로 상승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항공사에서 경험을 오래 하신 분들의 공식적인 공통적인 답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구사항을 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공업계 가신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나는 전문가가 돼야 되는 사람이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한국 아이타 교육센터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계속 공부하라고 얘기합니다. 공부하세요. 자,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을 가지고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내가 공부하면 되겠습니까? 어떠한 과정들을 내가 학습하면은 남들과 차별화된 인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오늘 주제는 공항 여객운송 지상직과 그다음에 세일즈 마케팅 항공사 쪽 두 가지 직무를 가지고 주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에 대한 로드맵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항 여객운송 지상직 커리어 개발 로드맵은 이렇게 보시는 표와 같은데 이 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 지금 표 안에 하얀색 글자와 검정색 글자가 나눠 있습니다. 하얀색 글자는 저희 한국 아이아타 교육센터가 이제 국내에서 이제 민간 자격 등록기관에 등록된 민간 자격증을 발행하고 있는데 한국 아이아타 교육센터 자체 민간 자격증 과정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검정색 글씨는 진짜 아이아타 헤드쿼터 본사에서 이제 발행하는 이제 글로벌 서티피케이션 국제 공인 자격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하나하나씩 제가 이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공항 여객 운송 지상직에 대한 전체적인 전통적인 직무를 파악하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직무를 해야 되는 글로벌 서티피케이션을 공부를 하고 싶으면은 바로 먼저 이 패신저 그라운드 서비스라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홍연아 차장님께서 아까 나오셔서 이 패신저 그라운드 서비스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정리를 해서 해드렸는데 이 과정들을 전체 모듈 10개의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민간 자격증을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첫 번째로 이 아이아타 과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어로 기본적으로 콘텐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바로 진입하기가 여러분들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 저희도 알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영어를 잘할지라도 그거는 생활 영어라든지 그냥 일반 영어를 잘하는 거지 항공업계와 관련된 용어에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글화된 콘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먼저 공부를 하신 이후에 자연스럽게 동일한 내용의 시험 출제가 되는 이 영어 시험, 영어로 기반이 되는 아이아타 패신저 그라운드 서비스로 진입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장 이상적인 거는 요 검정색 아이아타 글로벌 서티피케이션 과정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가장 좋겠지만 좀 더 중간 스텝을 둔다 그러면은 먼저 이 민간 자격증 과정으로 개설된 한국 아이아타 교육센터의 패신저 그라운드 서비스 과정을 공부하신 이후에 자연스럽게 아이아타 본사의 지상 여객 운송 서비스인 패신저 그라운드 서비스 과정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직무 이해, 공항 여객 운송 지상직이라는 직무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오늘 여러분들 사실 참가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 민간 자격증이 나가죠. 에어포트 DCS라는 이거는 이제 한국 아이아타 교육센터의 민간 자격증 과정으로만 개설이 돼 있습니다. 공항 출도착 통제 시스템이라고 한국말로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이 내용은 이 아이아타 지상 여객 운송 서비스라는 전체 과정 안에 한 모듈로 잡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과정을 공부하시게 되면은 이 과정과 이 과정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들이 모두 다 습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서 직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남들과 차별된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간다라고 하면은 아까 바로 앞전 시간에 우리 김경혜 이사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여기 특수고객 운송 지원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는 이제 Traveler with Special Needs라고 해서 특별한 요구를 가진 승객들을 얘기하는데 이제 앞으로 일반 승객들을 운송하는 부분에서는 많은 부분이 기계화 대체되죠. 그러면은 이 공항 여객 운송 지상직 역할은 좀 더 고차원된 서비스, 고차원된 커스터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서 일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특수 고객입니다. 특수 고객이라는 거는 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비장애인들, 그 다음에 또는 환자들, 항공기로 운송을 해야 될 환자들이 생겼을 때 어떠한 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가지고 항공사들이 운송을 해주나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야지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고 그런 인재들이 항공사에서는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들에 대한 여러분들 기본 직무 지식을 알고 있다면 항공사에서는 여러분들 더 크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아이아타에서 이런 과정들을 최근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 또한 저희가 지금 한국어 기반으로 이렇게 민간 자격증 과정으로 현재 저희가 개발을 해놨고요. 이 과정을 공부하신 이후에 아이아타 국제 공인 자격증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 과정에 대한 여러분들이 서티피케이션 취득을 하시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그동안 들어봤던 항공업계에 관련된 자격증 스펙 이런 거 들어봤을 때 전혀 듣도 보도 못했지만 가장 여러분들 소중한 과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첫 번째 아이아타에서 그 항공사의 주요 CEO들이 5가지 원칙을 천명했다고 하면서 그 첫 번째가 세이프티와 시큐리티라고 했죠. 그러니까 항공사에 여러분들이 가서 일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은 내가 실제 그런 안전관리 업무를 하든 보안관리 업무를 하든 하지 않든 기본적으로 그런 베이스에 대한 지식은 여러분들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왜 이런 것들을 우리 회사가 하는지 우리 항공사가 하는지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스텝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는 거는 그러면 항공안전관리에 대한 과정이 있나? 네, 아이아타에는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아타의 항공안전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Introduction to SMS라는 과정이 있고요. 실제로 최근에도 샤프 에비에이션 K인가요? 샤프에서도 이 SMS 담당자를 채용한다는 공고가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이런 전반적인 지식을 알고 있어야지만 안전 업무를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승객들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는 정책들이라든가 제도들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지식들, 기반적인 지식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항공 보안관리 시스템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이아타 과정에는. 위에가 SMS고 여기는 Security라고 해서 SEMS라는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그런 Security나 Safety에 관한 어떤 펀더멘탈적인 지식, 기본적인 지식을 채워주는데 큰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항 여객 운송 지상직 여러분들 커리어를 만약에 이렇게 개발을 하고 싶다 하면은 제가 지금 제시했던
이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 따라오신다고 하면은 저는 단언하건대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적어도 신입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지식들을 가진 인재들로 발돋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앞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항공사나 이제 아까 항공사 기본적으로 오는 이제 항공사 위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세일즈나 마케팅은요 항공사에서도 하지만 특히 외국 항공사의 경우에서는 외국 항공사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직접 이 영업을 하기가 쉽지 않고 판매를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에이전트들에게 이제 항공사의 권한을 주고 판매를 하게 합니다. 그거를 보통 GSA라고 해서 General Sales Agency라고 하죠. 그래서 그 제너럴 세일즈 에이전시들은 자기들의 회사명을 밝히지 않고 내 어느 항공사입니다라고 해서 그 항공사를 대표로 해서 항공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품들을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준 항공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항공사나 이 GS와 연관된 여행사들까지 이 지금 항공 세일즈 마케팅 분야에 들어오는 직무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커리어 개발을 위한 로드맵을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제시를 할 건데 아무래도 이쪽은 항공사의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을 통해서 항공사의 그 이윤을 창출하는 프로핏을 창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거기서도 안전이나 보안 같은 부분들을 잡고 가면 좋겠죠. 해서 나쁠 건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우선 이제 필수적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하면은 이쪽 분야에서는 보안이나 안전 쪽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여러분들이 이런 관련된 필수적인 지식을 취득하신 이후에 공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우선 직무 이해 단계에서는 이미 지금 맛보기 강의로 했지만 요 항공 예약 과정 요거를 먼저 공부를 하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이제 순차적으로 이 항공 예약 교재가 여러분들한테 다 발송이 될 텐데요. 이 교재는 아야타의 컨텐츠에 있는 이 항공 예약과 관련된 부분들을 발췌해서 원문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시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예약과 관련된 전반적인 글로벌 스탠다드 그 지식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예약에 관련된 구조적인 지식을 공부하시고 나서 여기 보면 제가 with라고 써놓고 텅텅 비워놨죠. 이거는 이런 지식을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시고 나서 실무적으로 그래도 예약 관련된 실습을 하고 해보면 좋습니다. 안 해서 나쁠 건 없거든요. 그럴 때 토파스든 세이버든 뭐 트래블포트든 트래블스카이든 그런 그 GDS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런 지식들을 적용을 해서 실무 지식을 쌓으라는 겁니다. 이거 없이 그냥 실습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단말기 사용법을 익힌 인재지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왜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왜 이런 예약을 해주는지 그런 업무를 여러분들 프로세스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가르친다. 그리고 이런 예약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적인 지식을 알고 나면은 실무적인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통칭 CRS 자격증이라고 하죠. 뭐 토파스든 세이버든 뭐 갈릴레오 월드스펜이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적용을 해보시면 상당히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찬가지로 발권 똑같습니다. 발권도 보통은 이제 그 티켓팅이라고 해서 실제 티켓팅하는 절차만 배우죠. 근데 저희는 똑같이 이 전체적인 그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이 CRS, 우리 GDS라는 말이 사실 정확합니다. 이 GDS에서 이런 발권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발권은 어떻게 하면 중지가 되고, 어떻게 해서 항공사에서 이 발권할 수 있도록 티켓이 이렇게 캐핑이 된다, 분출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되는지,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는 과정이고, 그런 이론적인 기본적인 지식을 공부한 이후에 똑같이 그 실제 그 GDS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실습을 하고 그런 서티피케이션을 따면은 아주 여러분들은 이론과 기본적인 이론과 그다음에 실습에 다 능통한 그런 인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과정을 제시를 합니다. 정리하면 저희는 뭐 토파스다, 뭐 세이버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강의하지 않습니다. 아이아타의 콘텐츠를 가지고 레저베이션 시스템의 원리, 그다음에 티켓팅 시스템의 원리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강의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쪽 직무 전문성 향상 분야로 왔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하신 분들은 이 용어가 생각나실 거고 그냥 스쳐 지나가셨으면 생각이 안 나셨을 수도 있는데 아까 카타르 항공에서 발표를 할 때 어떤 직무를 얘기하면서 이 BSP에 대한 언급이 살짝 있었습니다. 이 BSP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세일즈나 마케팅을 통해서 수익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하죠. 그럼 그 매출은
뭐 고정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불을 하고 나서 우리 순수익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솔직히 이제 정산 업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수익 관리 업무라고 하죠. 그런 수익 관리 업무라든지 정산 업무를 하는데 이 BSP라는 거는 아이아타에서 만든 표준 정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BSP 시스템을 통해서 전 세계 항공사들이 주기적으로 그 걷어들인, 그러니까 이제 판매를 했던 수익들을 정산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거기 갔을 때 그냥 단순히 그냥 기능직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항공사의 프로세스를 알고 이런 판매라든지 정산의 구조를 아는 사실상 경영을 할 수 있는,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인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BSP는 사실 저희가 지금 작년부터 강의를 하고 있지만 여태까지 사실 신입 직원들 대상으로 거의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현직자들이 많이 참가를 하셨거든요. 현직자들은 이 BSP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BSP 교육이 한국에서 지금 굉장히 부족한데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희가 BSP 과정을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2달에 한 번씩 지금 개설을 하고 있지만 주로 100% 현직자들만 왔습니다. 근데 저희는 사실 이 과정을 앞으로 이런 항공사나 GSA 여행사에 죄송합니다. 항공사나 GS에 여러분들이 신입으로 가실 분들한테도 분명히 필요한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놨어요. 다만 그들은 이미 실무를 통해서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변화된 것들, 혹시 변화된 아야타의 방침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보수 교육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BSP의 전반적인 이론을 배우는 이제 과정을 배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요 항공 여객 운임 구조. 이 운임이라는 거는 이미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더 강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운임 구조의 중요성은 이 운임 구조랑 지식을 아는 사람은 항공사의 결국은 가장 중요한 운임을 결정할 수 있는 기반 지식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정리하면 항공사의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인재이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단순한 단말기 사용법, 프로그램 사용법을 안 사람하고는 조금 더 차별화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 알고 이런 과정들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 다 이해하시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시고 앞으로 이 과정은 여기서 어떻게 열고 있지? 어떤 과정들을 배우지?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이제 한국 아야타 교육센터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검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지금 쭉 얘기를 하면서 앞에서도 뭐 민간 자격증이다, 아야타 자격증이다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요거를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스텝 1, 2, 3로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당연히 최종 스텝에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무에 항공업계 직무에 취업을 하고 여러분들 활동을 하시는 게 이제 파이널 스텝인데 그 전에 저희는 당연히 아이아타 교육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이아타 헤드쿼터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보시고 아이아타 자격증, 본사의 자격증을 따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를 그동안 이제 하루 1, 2년 한 게 아니라 4, 5년 전부터 계속 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은 이런 글로벌 스탠다드 지식이 아주 좋고 유익하고 좋다는 건 알겠는데 내가 아직 항공업계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처음 이걸 보니까 어렵더라. 내가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쉽지 않더라. 혹시 한국어로 좀 번역된 참고서가 없겠느냐. 이런 요구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런 니즈들을 반영을 해서 이제 일부 과정들 중에서 정말 필요한 과정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고서 개념으로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마련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그냥 그것만 공부하고 글로벌 서티피케이션을 가기에는 조금 횡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럼 중간에 이 시험을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이아타 시험을 한국어화해서 모의고사 형태로 여러분들 보실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시험을 이제 테스트를 해봤을 때 합격할 경우에 저희가 직접 이렇게 민간 자격증을 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지금 저희가 이 아이아타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이 아이아타 글로벌 서티피케이션을 취득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중간 단계 성격으로 이 민간 자격증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간혹 이거에서 멈추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를 따고 나는 아이아타 서티피케이션을 따는 아이아타 자격증을 땄다라고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도 제가 간혹 봤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거는 저희 한국 아이아타 교육센터가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것이고 저희가 이거를 민간 자격증을 운영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이 아이아타의 글로벌 서티피케이션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선행 학습을 하시라고 그 다음에 대비하시라고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멈추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한국에 있는 항공사들에게 가면은 뭐 저희가 어느 정도 설명을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외국 항공사들은 잘 몰라요. 외국 항공사들은 이걸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 항공사에 똑같이 다 아이아타에서 발행하는 것 때문에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건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이아타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공부하시고 내가 파이널 스텝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 서티피케이션을 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요거는 이제 아이아타 트레이닝에 대한 전반적인 모습을 한 이제 슬라이드로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지금 아이아타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직영 트레이닝 센터 그리고 그 다음에 420여 곳의 공인교육 센터를 통해서 연간 400여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10만여 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이 된 거고 사실 국내에 이 아이아타 공인교육센터가 있습니다. 몇 개. 근데 가장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교육원은 지금 국내에서는 인천공항 인재개발교육원과 이제 저희가 이제 좀 대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둘 다 아이아타의 트레이닝 파트너입니다. 근데 둘의 성격은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은 아이아타에서 이 트레이닝 파트너의 관계를 설정을 할 때 보시는 것처럼 로고가 조금씩 다르게 줍니다. 로고가 약간씩 달라요. 가운데 아이아타 로고는 똑같은데 거기에 둘러싸고 있는 영문 표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인천공항 인재개발교육원은 저기 보면은 리저널 트레이닝 파트너라 그래서 저 로고를 달고 교육을 하는데 인천공항 인재개발교육원에서 하는 아이아타 교육의 특징은 주로 이 미들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항공사에서 어느 정도 실무 경력을 쌓고 좀 더 상급으로 가기 위한 그런 이제 전문적인 과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인천공항 인재개발교육원의 아이아타 교육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한국 아이아타 교육센터는 보시는 것처럼 엔트리 또는 주니어 레벨의 아이아타 트레이닝 과정을 교육하는 교육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교육 과정들은 그래서 기본, 뭐 펀더멘탈, 그다음에 뭐 베이직 이런 용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 같이 항공업계에 이제 진출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쌓기 위한 과정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언젠가 항공업계에 진출하시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5년, 10년 뒤에는 이런 데 가서 교육을 받기를 저희도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한국 아이아타 교육센터를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은 뭐 이번에 이 설명회를 여러분들이 신청하기 위해서 여기 홈페이지를 많이 방문하셨을 텐데 보시는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제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가장 중요한 거는 국내 항공산업 실정을 고려해서 아이아타 과정의 연구 개발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는 아까 그 글로벌 서티피케이션을 여러분들께서 취득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 시험을 접수하는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히나 국내 항공산업 실정을 고려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아이아타에 350여 가지 다양한 교육 과정이 있다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저희가 현재 도입을 하고 교육하고 있는 과정은 보시는 표와 같이 대략 18개 정도가 되고요. 그중에서 제가 지금 오른쪽 표에 빨간색으로 쳐놓은 것들이 바로 공항 여객운송 지상직, 그 다음에 세일즈 마케팅과 관련된 주요 과정들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저희가 하는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아이아타 국제 공인 자격증 시험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접수하고 케어 서비스를 하는 거라고 여기 지금 적어놨습니다. 아이아타는요, 현재 2019년부터 한국에서 이 국제 공인 시험을 볼 때는 전부 온라인 원격 통제 시험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과정은 무감독 온라인 시험을 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굵직굵직한 중요한 과정들은 시험 감독관이 실제 이렇게 계속 시험 보는 사람을 감독하는 온라인 원격 통제 시험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1년에 6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홀수달에 1, 3, 5, 7, 9, 11 홀수달에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만 특별히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워낙 이 온라인으로 학습을 하시고 시험을 보려고 하는 인력들이 많기 때문에 6월에 특별 시험을 개설을 해서 올해는 총 7번의 시험을 시험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남은 시험은 올해는 6, 7, 9, 11월 달입니다. 그리고 2021년 일정도 발표가 됐는데 2020년과 동일하게
홀수달에 시행을 한다라고 아이아타 공식 홈페이지에 밝혀져 있습니다. 네, 이거는 아까 설명드렸죠. 저희가 왜 이 저희 한국 아이아타 교육센터가 민간 자격증이라는 거를 개발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배경을 설명드리면서 이런 참고 도서들 얘기를 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아이아타의 원래 콘텐츠가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응하는 저희가 참고서를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개발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좀 더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한국 아이아타 교육센터가 현재 등록한 민간 자격증 현황인데 특징은 실제 아이아타 헤드쿼터에서 발행하고 운영하는 과정과 명칭을 거의 다 일치시켜 놨습니다. 여러분들 혼동이 없도록.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먼저 공부를 하시고 아이아타 글로벌 시험으로 갈 수 있도록 공부하시고 글로벌 시험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최대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대1 대응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한국 아이아타 교육센터는요. 센터 본사에서 직접 모든 교육을 하지는 않습니다. 한국 아이아타 교육센터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교육을 하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그 18개의 모든 과정을 혼자서 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이아타 교육과정은 국제화된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까 김경혜 이사님 카사 인터내셔널이라고 와서 이제 소개를 하셨지만 뭐 카사 인터내셔널, 뭐 코시스요,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와 전남 쪽에서 교육하고 있는 뭐 에듀플라이트 등 이런 아카데미 파트너들과의 협약을 통해서 중요 교육 과정들을 위임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국 아이아타 교육센터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어떤 파트너들이 한국 아이아타 교육센터와 같이 이런 아이아타 교육 과정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또 중요한 업무는 당연히 여기 지금 참가하신 대략 한 50명 정도의 이제 신청자들 중에 80% 이상이 이제 항공업계에 이제 새로 진출을 하셔야 되는 이제 취준생들이실 텐데 바로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이제 당연히 이런 취업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저희가 이제 취업 정보를 단순히 그냥 이런 공고가 있다라고만 올리지는 않고요. 이 직무는 어떤 직무인데 어떠한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한 인재들을 원하더라라는 코멘트까지 달아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취업 강좌 또한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제가 준비한 거는 거의 다 끝났는데 사실 제가 우리 저기 정상천 차장님께서 하실 줄 모르고 저도 이제 캐세이 패시비 항공 들어가서 요즘 어떠한 이슈가 강조되고 이제 찾아봤는데 이게 아까 그 캐세이 케어라는 이름으로 홈페이지에 게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딩부터 실제 탈 때까지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서 캐세이 패시픽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더라라는 걸 했고, 그다음에 이제 카타르 항공은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영상이 좀 움직이는데 이제 쭉 보다 보면 카타르 항공도 굉장히 이 코로나 사태에서 보안이라든 안전을 강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잠시 이제 이런 이제 무인화된 비접촉 수단들을 활용을 하고 있고 중요한 건 이 승무원들 모습이 아까 에미레이트 항공보다 더 하더라고요. 여기는 정말 진짜 우주인 같이 이렇게 했는데 그만큼 지금 상황이 엄중하고 그런 가운데서 모든 항공 인력들은 안전과 보안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공업계 하면은 안전과 보안이 최우선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긴 시간에 달려왔는데 마지막 요 코멘트를 하고 마칠 텐데요. 아이아타에서 직접 얘기하기를 이 아이아타 트레이닝 자격증은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항공업계를 희망하는 인재들로부터 여러분들을 좀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증명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활동하고자 하는 항공업계의 주요 채용자들, 전 세계 항공업계 채용자들에게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공인화된 수단이다라고 아이아타가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이아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stronger skills라고 나와 있죠. 더 강력한 스킬과 그다음에 더 새로운 지식으로 항공업계가 이제 계속 회복을 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의 아주 중요한 일원이 되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이 5시간 동안 항공사에서 직접 얘기하는 항공사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인재 채용 전망, 그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저희가 아이아타 트레이닝은 이런 과정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주요 과정에 대해서 맛보기 과정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전반적인 아이아타 트레이닝의 시스템, 그 다음에 로드맵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5시간의 시간을 통해서 기존하고 다른 여러분들이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셨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저기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들 남들과 차별화되는 인재가 돼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꿈들을 항공업계에서 이루시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 5년, 10년 뒤에는 더 여기 계신 분들만큼 아니 더 성장하는 인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한국 아야타 교육센터와 세종사이버대 공동으로 진행한 외항사 지상직 설명회 및 아야타 트레이닝 특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